지금부터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5월 12일 10시 기준 101명이고 서울의 확진자 수는 64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7,27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일주일 만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감염원 파악이 불분명하고 또 상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에 다녀간 확진자의 가족과 또 직장 동료의 2차 감염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3차 감염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무증상 감염이 36%가 넘고 그리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전수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시는 특별히 어제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5월 10일 약 3,500건이던 검사 건수가 5월 11일 6,544건으로 2배가량 대폭 증가했습니다. 익명검사는 자발적 검사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방역당국의 요청에 화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위대한 시민,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전 세계가 서울과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요를 파악해서 워킹스루 등의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는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자발적인 선별 검사, 신체 검체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어제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이태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총 1,9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보낼 예정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검사 및 자가격리토록 했습니다. 신속하게 협조해 주신 경찰청과 통신사, 카드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역에 있어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병상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89병상 중에 202병상이 사용되고 있고 잔여 병상은 987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일 서울시에서 유흥시설에 대해서 내린 집합금지명령 이행 점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100여 곳에 이르는 클럽, 감성주점, 그리고 룸살롱, 콜라텍 등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어제 일명 헌팅 포차와 같은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는 현재 각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단 감염이 과거에 발생했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불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방역 체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방역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조치를 철저히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 인근 방문자 및 확진자, 또 밀접 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동선 공개에 있어서도 실제 방역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는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들과 협력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권단체와 협력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신분 노출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서울시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할 기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상담센터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지원 등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내 가족과 동료,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은 바로 연대와 협력의 힘에 있습니다. 초기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도 그랬고, 대구에서 지역 확산이 일어났을 때도 서울시의 원칙은 연대와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이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인 지금의 상황에서 비난과 혐오 표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검사를 받았더니 신변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문들은 실제로 확인해 보면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은 검사를 끓이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가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로 제보해 주시면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와 지나는 싸움을 해오는 동안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에서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산으로 등교 개학도 일주일씩 미뤄졌습니다. 기대했던 학교 생활도 모임도 또 노인정에 가는 것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최대 고비입니다.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협력해 주시면, 또 조금만 더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의 전선에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아일보의 김학연 기자님. 네, 동아일보 김학연 기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해서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기존에 확보했던 명단 5,500명 중에서 2,400여 명에게 전화 통화를 했던 것처럼 이 1,900여 명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은 취하지 않을 계획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숫자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그 클럽에 직접 다녀간 분들 외에 사실은 그 인근에 예컨대 길거리를 걸어
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태여 다 전화까지 하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번 보냈고 오전에 또 오후에도 한 번 더 보내서 스스로 선별검사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수혜미 기자님. 네, 한겨레 신문 서혜미입니다. 그 서대문구 확진자가 들렀던 이태원의 메이드 클럽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가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5개 클럽이랑은 다르게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기존의 5개 클럽처럼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안내 전화를 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똑같이 저희들은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른 클럽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역학조사를 할 것이고요. 특히 거길 다녀간 사람들 명단도 확보하고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또 그중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당연히 처리하고 그 인근의 접촉자들을 전부 자격리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립한 역학조사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TV조선의 신임환 기자님. 네, 시장님. 그 서대문구 2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선별 진료를 5월 10일 날 받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가 5월 8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이드 클럽을 가신 건 2일 새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2일부터 8일까지의 어떤 그 동선 공개 공백이 있는데 이 클럽을 가신 분들이 황금 연휴 때 가시다 보니까 이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이게 동선이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해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은요, 뭐 이 역학조사의 원칙 또 방역의 원칙에 비추어서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미 본인의 진술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기술을 동원해서 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뭐 만약에 한 군데라도 놓치면 그것이 또 다른 이 사회적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파악을 하고 당연히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원의 이진호 기자님. 네, 뉴스원 이진호입니다. 여기 그 한라인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요. 이게 한라인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이분이 인권 침해를 실제로 당했으면은 유선이나 이런 식으로 알리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치나 이제 운영 방안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뭐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울이 표준 도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조금 축포를 일찍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관련 토론회도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이미 인권위원회가 있고 또 인권보호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안에서는 특히 이 인권의 침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양을 할애해서 그런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즉각 신고해서 조사하고 또 그 인권 침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미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이런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검사에 응한 분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되거나 그런 혐오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선에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또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이런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가 사실 이 확진자가 거의 특히 지역 감염이 제로가 나온 게 한
18일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어떤 생활 속에 이런 그 거리두기로 사실 바뀌고 있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뭐 가을에도 또 3차 웨이브가 3차 쓰나미가 온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특히 이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방역 체계를 확충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또 그 준비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방심 때문에 꼭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무증상 상태의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방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방역 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삶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이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네,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서울시의 검진 대상자 목표 대상이 이제 기지국 그 명단 수 1만 905명 전원이 되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문자 받은 사람들 1만 905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검사를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 기지국 접속한 것으로 파악된 분들은 어쨌든 그 시기에 이태원 이 클럽이나 그 인근에 계셨던 분들로 확인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단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무료로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와 방역 당국이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 이 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일보의 양성준 기자님. 네. 어제 강남구 소재 어떤 특정 회사에서 직원 7명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 관련해서 집단 감염 대응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앞서 며칠 전에 다른 회사에서 콜센터 직원이 한번 확진병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 관련해가지고 또 2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컸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지 관련 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 강남 회사는 좀 이따 국장님 말씀 주시고요. 지금 사실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감염이 사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이태원 그 클럽에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업무 환경을 가진 기관에서는 사실은 뭐 정말 이 크다란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방역 당국으로서도 그런 점은 앞으로 계속 챙겨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국장님 강남구 관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남 그 회사는 지금 총 그 접촉자가 약 30여 명 돼 있는데 같은 회사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이제 한 10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8분이 나와 있고 그 중에 5분이 서울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성은 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쪽으로 마무리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원의 이현일 기자님. 오늘 그 기지국 정보통에서 확보하신 1만여 명 이분들도 어제 이제 즉각 이제 검사 이행 명령 내리신 그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클럽을 다녀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나름 특정을 해서
검사 이행 명령까지 내린 상태고요. 지금 이 기지국 접속자들은 사실은 뭐 그 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전체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안전이나 또 신분 노출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안전하다는 걸 스스로 확인도 하고 또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일단 권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모든 분이 한꺼번에 다 검사받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튼 뭐 본인의 행동은 본인이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뭐 관계없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긴 하지만 그런 클럽 뭐 안이나 또는 주변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사실 또 받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단 다 받으셔서 완전히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시민들은 또 이런 호소에 대부분 다 응해서 지금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뭐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신다. 저는 시민들을 신뢰하고 그런 자발적인 조사를 또 한번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예, 세계일보의 김윤아 기자님. 그 검사 건수가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6,544건 중에 익명 검사가 그럼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다시 한번. 있는지라고요? 그러니까 익명 검사를 시행해서 검사 건수가 2배로 늘었다고 나왔는데 실제 익명 검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태원 그 기지국 명단 1,905명에 그럼 지금까지 파악했던 그 5천여 명이 포함 안 된 인원인 건지 하고 뒤에 카드사에 또 494명 명단 확보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별개인 건가요? 다 포함 안 되고? 네, 그게 동일한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그건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마 10,000명에 이르는 그 기지 접속자들 중에는 당연히 이 클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된 숫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5천여 명 파악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이 접속자는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 클럽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이 뭐 핸드폰을 두고 왔다든지 그런다면 몰라도 적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했다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확인이 되고요. 익명 검사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수환 기자님, SBS. 네, SBS 유수환인데요. 그 카드 사용 내역 490여 명 확보했다고 하는 이 카드 내용은 그 클럽이랑 주점 확진자 나온 클럽에서 사용한 카드 내용이라면 그럼 이 사람들이 기존에 그 연락 두절자에 만약에 포함이 돼 있었으면 요 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정확하게 대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업소에서 그 클럽에서 사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